안녕하십니까. 경매반점 주방장 김도현입니다. 오늘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자, 철가방 질문 배달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철가방이 여러분들이 질문한 궁금하신 관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배달을 왔습니다. 자, 사건 번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 타경 7780 제주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666-3번지 사건 분석해주세요 라고 궁금한 사건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사건 분석을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철가방이 여러분들 질문을 즉시 저에게 배달해주고 제가 분석하고 답변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업데이트할 때마다 즉시 따끈따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철가방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위치는 제주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부지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타운하우스입니다. 자, 해안가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약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바닷가에서도 가깝고 공항에서도 10km 정도 떨어진 부지이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인기 있는 타운하우스라고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럼 현장 사진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운하우스 입구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생긴 주택들이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자,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은 바로 여기 가장 안쪽에서 볼 수 있는 105동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매각하는 물건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주택 건물과 그리고 이 주택 건물이 앉아 있는 부분의 토지, 그리고 이 토지에 접근하기 위한 보이시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도 이 타운하우스의 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사실상 이 부분은 대지라는 것이죠. 이 도로 지분과 그리고 이 주택이 앉아 있는 부분의 토지, 그렇게 합쳐서 125평 정도에 해당하는 그 공유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해당 건물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주택 출입구에 105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이 주택의 단독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 측면에 LPG 가스통이 있는 걸 봐서는 LPG 가스 난방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슬래브 지붕 2층 단독주택으로 각 층의 상단부에는 칼라 강판으로 두르고 있고 측면에는 석재로 된 외장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택의 1층 구조입니다. 1층은 면적이 약 18.42평입니다. 보시면 방 하나와 욕실 하나, 그리고 드레스룸, 주방, 보조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계단실입니다. 2층 구조입니다. 계단실을 따라 올라오면 우측과 좌측에 모두 방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집의 방은 3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2층 욕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욕실은 2개입니다. 면적은 2층 면적이 11.82평입니다. 다시 건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구조에 의하면 이 부분은 주방입니다. 주방과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이쪽에서 보면 이 전체가 거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욕실이 있습니다. 방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화살표가 있는 측면 이쪽 아래쪽에 1층 방이 있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층은 방 하나와 이 부분이 욕실입니다. 그리고 이 욕실 앞쪽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테라스입니다. 출입문은 여러분 확인하셨다시피 이 105동이 기재된 이 부분이 출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를 하고 사람이 걸어서 이 출입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타운하우스 전체에 대한 위성사진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주택 105동이 경매에 나와 있는 주택입니다. 이 타운하우스 전체는 한 개의 부지입니다. 한번 지적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지적도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정확한 사각형 모양은 아니라 부정형의 사각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우리 105동이 있는 위치는 이 부분으로 전체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 조금은 부지 모양이 못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전체 부지는 1360평입니다. 이 1360평이 한 개의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 마치 외관상으로는 분할되어 있는 것 같은 이 105동이 앉아있는 이 부지는 공유 지분의 형태로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할이 되어서 명확하게 소유권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토지에서 이 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만큼을 매각한다는 것.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105동 앉아있는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조금 못생긴 부분 모양입니다. 자, 이 부분 있죠. 자,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효용 가치가 비교적 이런 반듯한 사각형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이러한 면적, 이러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은 그 가치의 저감을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 자, 본 경매물건의 상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660-3번지 그리고 물건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30.24평, 그리고 토지, 대지권은 125.55평,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와 토지는 지분의 형태로 매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좀 특이한 점은 최초 감정가는 4억 1,581만 9,440원이었는데 한번 유찰됐습니다. 유찰이 되어 2억 9,107만 4천원이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두 명이 응찰해서 3억 9,58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을 미납하고 다시 경매에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나와서 또 누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3억 1,100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입찰 인원은 한 명이었습니다. 보시면 한 명이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또 미납을 했다는 것이죠. 자, 미납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 미납이 두 차례나 이루어졌을까? 특별히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러 각도로 살펴봤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안 돼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계획했던 어떤 작은 계획이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미납하는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짐작한다면 지금 낙찰받았던 이 가격은 사실 현실적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더 비싼 가격입니다. 경매로서의 이익이 없는 낙찰가였기 때문에 이 낙찰가에서는 잔금 미납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보시면 낙찰가가 3억 9,580이고 차순위 가격이 있습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썼구나 싶어서 잔금을 미납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낙찰가 3억 천에서 왜 미납했는지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 1월 10일 최저가 2억 375만 2천원의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누가 점유를 하고 있냐면 박아무개 씨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일 2017년 8월 1일, 보증금 1억 천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전입일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대한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찰자는 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명도 대상자가 됩니다.
가치 분석에 앞서 감정평가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4,494제곱미터 중에서 415.04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 125.5평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의 면적을 지분만큼 매각한다는 것이고, 그때의 감정가는 2억 5천 26만 9,120원. 자, 이렇게 매각합니다. 건물은 99.97제곱미터, 약 30평 정도 되죠. 이 정도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건물을 1억 6,555만 320원에 매각합니다. 자, 이 두 금액이 합해서 종합한 합계 감정가가 4억 1,581만 9,440원입니다. 감정평가서의 금액이 맞는지 합리적 검토를 위해서 주변에서 실제로 거래됐던 주택들의 거래 가격을 분석해서 토지의 가치가, 자, 여기서 분석하는 건 토지입니다. 토지의 가치가 합당한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감정가에서 토지의 가치는 약 2억 5천이었습니다. 자, 그 가격이 맞느냐는 거죠. 공유 지분의 형태로 매각하는 이 토지의 가치가 2억 5천이 맞느냐. 자, 그것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물건, 자, 제가 표시하는 이 물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택, 그리고 본 타운하우스와 같은, 자, 이건 101동입니다. 101동. 그리고 그 101동 맞은편에 있는 건물. 이 네 가지의 거래를 분석해서 실제 토지의 현실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 사례입니다. 구읍리 581-1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105평입니다. 거래 시점이 2021년 7월 3일이었고 토지와 건물이 합해진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만 배분법으로 건물의 가격을 빼내고 토지의 거래 가격만 우리가 배분법으로 뽑아내면 토지 거래 가격은 2억 5,859만 1,300원이었습니다. 자, 평당 가격이 244만원이었습니다. 자, 현장 사진 보시면 이러한 주택 하나와 컨테이너가 있고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과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는 이 부지의 가격이 바로 244만원에 거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본 물건, 우리 타운하우스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구읍리 666-4번지, 토지 면적은 130평입니다. 거래 시점은 2021년 1월 26일. 똑같이 배분법에 의해서 토지 거래 가격, 자, 건물 가격을 뺀 토지의 거래 가격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3억 2,849만 6천원, 자, 평당 25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이 건물과 그리고 이 건물에 앉아있는 토지, 자, 이 토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건물은 빼고, 자, 토지의 가치만 따져보니까 평당 253만원의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래 사례 보겠습니다. 구읍리 666-3, 자, 101동입니다. 우리 경매에 나온 것이 105동. 자, 이 물건과 이 물건은 가장 비슷한 물건입니다. 토지는 119평. 자, 우리는 125평이었죠. 자, 이것은 119평입니다. 2억 5,784만 4,160원이었습니다. 자, 건물의 모습은 105동과 아주 흡사한, 자, 이 물건이 101동, 타운하우스 입구에 있는 101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 사례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구읍리 530번지. 자,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자루형으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자, 이것이 대지겠지만 실제로 대지의 기능이라보다는 도로에 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의 기능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대지의 어떤 가치보다는 도로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는지 보면 면적은 172평, 거래 시점은 2021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배분법에 의한 토지 거래 가격만 추출하면 3억 8,692만 8,400원. 자, 평당 치면 평당 225만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일반적인 대지 거래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건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이 거래가에 포함된 이 토지 부분이 실제로는 대지겠지만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치가 낮다. 자,
자, 이 낮은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평당 거래 가격은 225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주택이 앉아있는 땅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거래됐던 거래 사례들의 토지 거래 가격을 한번 종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바로 자, 여기 있는 이 부지와 아래쪽에 있는 이 부지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것이 244만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253만원의 평당 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온전하게 대지로서 기능을 모두 쓰지 못한 자, 이 토지는 225만원이죠. 자, 225만원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지분 형태의 거래가 있었던 이 토지는 216만원입니다. 평당 216만원. 우리 경매에 나와 있는 105동, 이 부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치가 바로 이 두 가지 토지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 위에 있는 이 토지는 공유 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지보다는 훨씬 나은 부지다, 더 좋다, 더 좋은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지 모양과 효용 가치면을 따졌을 때 이 200만원 중반대의 토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위치의 그리고 사용 효용 가치의 토지다. 자, 그것들은 200만원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매에 나와 있는 이 105동, 자, 이 105동이 있는 이 토지는 얼마 정도가 적절한 가치일 것인가? 물가 상승률, 지가 변동률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만 최근 근래 와서 경기 하락, 금리 인상 등으로 토지 가격이 별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됐다고 보고 200만원 초반대가 적절한 가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모양이 아래쪽이 뾰족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약 200만원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도로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도로 부분은 공유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건물이 앉아있는 이 부지는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도로 부분은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쓰는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125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 이 125평이라는 가격은 도로 부지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당 200만원을 다 쳐주기도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가치를 얼마로 하면 좋을 것인가? 저는 이 토지의 가치를 평당 200만원 정도 쳐줄 수 있는 것이 약 100평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앉아있는 땅이죠. 그리고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 정도 가치를 평가해서 약 60만원 정도 곱하기 대략 한 25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이 부분은 2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 부분은 1,500만원이 되죠. 따라서 합계금액 2억 1,500. 자, 이 정도가 토지의 현실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건물 가격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본 경매물건의 건물은 1층, 2층, 두 개 층을 제곱미터당 180만원 정도의 이 재조달 원가로 평가했습니다. 자, 180만원은 약 600만원입니다. 평당 600만원. 자, 이 평당 600만원의 건축 단가를 적용해서 1, 2층 내용연수를 50년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단독주택이 과연 50년이 그 내용연수인가? 자, 수명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단독주택은 30년 정도가 지나면 실제로서 그 사용 가치는 다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30년이 지난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손보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안에서 건물이 실제적으로 차지하는 가치는 거의 0원에 가깝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연수를 30년에 적용해줘야 현실적 가치에 더 가깝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치를 저는 평당 건축단가를 600만원 적용해서 연면적 약 30평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면 약 1억 8천 정도 됩니다. 1억 8천. 자, 여기서 내용연수 30년 적용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도의 건축이기 때문에 따라서 재조달원가 1억
8천이죠. 1.8억 곱하기 잔존 가치는 25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주면 현재 남아있는 잔존 가치는 1억 5천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이 합리적인, 가장 현실적인 현재 이 건물의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토지의 현실적 가치 2억 1,500만원, 그리고 건물의 현실적 가치 1억 5천만원, 합계 3억 6,500만원 정도가 이 건물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의 가격이다. 만약에 매매에 나온다고 해도 3억 6,500만원이 현실적으로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치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 물건이 분양되었을 때 2017년도에 매매 형태로 분양되었을 때 거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4억 6천만 원. 2017년도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가한 약 3억 6,500, 그렇죠? 6,500만 원. 이 가격보다 거의 1억 원 정도 더 높게 5년 전에 매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 거품과 분양 프리미엄 같은 것이 붙어서 훨씬 더 높은 가치의 평가를 받고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가치를 기준으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자, 예상 낙찰가와 물건의 현실적 가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분석 내용을 잘 보셨습니까? 현실적 가치가 3억 6,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앞에 낙찰받았던 3억 9,580은 굉장히 비싸게 낙찰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찰가인 3억 1천. 자,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조금 싸게 잘 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미납했고 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유찰됐기 때문에 최저가는 2억 375만 2천 원. 정말 많이 유찰된 거죠.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정말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격에 낙찰될 것인가는 현실적인 가치가 얼마냐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입찰일 약 한 2, 3일 전에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상 낙찰가가 궁금해요. 낙찰가도 분석해주세요. 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서 입찰길 한 3일 전에 다시 영상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건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영상 분석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철가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업을 종료하도록, 철가방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철가방 같이 인사해야 되죠. 자, 이리 오세요. 우리 같이 경매 만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철가방 달봉이의 활약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업 종료하겠습니다.